그날 밤 저는 죽으려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눈 속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어요. 그 아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버려진 아기와 외로운 중년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적어주세요. 엄마, 오랜만이야. 나왔어.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코트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24살의 아름다운 여자. 제가 19년 전 눈 속에서 주워온 아기 은별이었습니다. 12년 전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은별이가 12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해 큰 피아노 콩쿠르가 열렸어요. 전국에서 실력 있는 아이들이 다 모이는 대회. 은별이 담당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은별이가 콩쿠르에 나가요. 꼭 오셔야 해요. 저는요, 그 대회장에 가도 되는 건지 몰랐어요. 은별이가 강진호 회장님 댁으로 입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거든요. 저는 더 이상 은별이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서류상으로는요, 그래도 갔습니다. 은별이 연주를 듣고 싶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2시간. 서울예술이전당에 도착했어요. 대회장에 들어서는데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반짝이는 구두, 고급스러운 핸드백. 저는요, 그냥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갔어요. 시골 한정식집 하는 아줌마 차림 그대로.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은별이를 보러 온 거니까요.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나와서 연주했어요. 다들 잘 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잘 치다니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데요, 은별이 차례가 왔을 때 무대가 달라졌습니다. 은별이가 걸어 나왔어요. 12살.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긴 머리를 곱게 빗었고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마치 작은 공주 같았어요. 우아하게 인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조용히 눈을 감더니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 그 소리가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음한 음이 진주알처럼 떨어졌습니다. 맑고 깊고 아름다웠어요. 12살 아이가 치는 피아노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객석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은별이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저도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우리 은별이가 7년 전 눈 속에서 제가 주워온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멋진 연주자가 됐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길 정말 잘했다. 이 아이를 살려서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기립박수였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은별이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때요, 은별이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두리번. 그러다가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으며 콩쿠르 결과요.
은별이가 1등을 했습니다. 대상이에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은별이가 상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별이가 상패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엄마 거야. 왜? 엄마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잖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은별이가 받은 거야. 그래도 엄마 주고 싶어? 그럼 같이 가지자. 우리 집에 갖다 놓자. 그날 밤, 은별이는 저희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은별이 방에서요. 제가 5년 동안 그대로 놔뒀던 그 방에서요. 은별이를 안고 누웠습니다. 7년 전처럼요. 은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응, 나 엄마 많이 사랑해. 엄마도, 그리고 미안해. 뭐가? 요즘 바빠서 연락 잘 못했잖아. 괜찮아. 근데 엄마 생각 많이 했어. 매일 밤 약속 지켰어. 무슨 약속? 9시 되면 사진 보면서 엄마 잘 자 했어. 눈물이 났어요. 저도 매일 밤 9시에 은별이 사진 보면서 은별아 잘 자 했거든요. 엄마도 했어. 매일. 은별이가 웃었어요. 알아. 엄마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았어. 둘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은별이가 잠들었어요. 제품에서 7년 전 그 작은 아기처럼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별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17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버드 음대에서 조기 입학 제안이 온 거예요. 강진호 회장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정선 씨, 은별이가 하버드에 간대요. 네.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까지 17살의 하버드라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로 컸구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버드면 미국이잖아요.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1년에 몇 번 못 보는데 미국 가면 얼마나 더 멀어지겠어요. 은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 그래. 축하해. 자주 못 볼 것 같아. 괜찮아. 방학 때 오면 되지. 은별아. 응. 잘해. 엄마가 응원할게. 은별이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진짜 멀어졌어요. 시차도 있고, 거리도 멀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하지만요, 은별이는 계속 연락했어요. 바빠도, 힘들어도 꼭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은별아, 밥은 먹었어? 응. 엄마는? 나도 먹었지. 그 짧은 통화가 저한테는 한 달을 버티는 힘이었어요. 은별이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한국인 최연소 하버드 졸업생, 세계가 주목하는 피아니스트, TV 화면 속 은별이를 봤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우아하고, 당당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낯설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가 키운 아이일까? 눈 속에서 주워온 그 작은 아기가 저렇게 됐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7년이 흘렀습니다. 은별이는 24살이 됐어요. 하버드를 수석 졸업하고
세계 곳곳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너무 바빠서 한국에도 거의 못 왔어요. 저는요, 어느덧 67이 됐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한정식 집도 몇 년 전에 접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살았어요. 은별이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며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19년 전 은별이를 발견했던 그날처럼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가 은별이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은별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외롭게 쓸쓸하게 늙어갔겠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서요. 하지만 은별이 덕분에 19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마지막 12년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은별이가 잘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때요.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별이였어요. 엄마, 지금 시간 있어? 응, 당연하지. 왜? 나 지금 집 앞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눈 내리는 밖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은별이었어요.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은별아, 엄마. 눈이 내렸어요. 우리 위로 하얗게 19년 전 그날처럼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뭐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2월 8일. 아, 엄마가 나를 발견한 날이야. 여러분, 그날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은별이를 발견한 날. 제가 다시 태어난 날. 은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은별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떠나. 뭐? 한국에 돌아왔어. 완전히. 무슨 소리야? 서울예술이전당이랑 계약했어. 상임 피아니스트로. 이제 한국에서 살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한국에 돌아온다고? 왜? 미국에서 더 잘 될 수 있잖아. 은별이가 웃었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그때요. 은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강진호 회장님이었습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선 씨. 네, 회장님. 같이 살자. 네. 은별이가 말했어요. 셋이서 같이 살자. 할아버지도 엄마도 나도.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9년 전에 은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드렸죠. 네. 그 약속 지키셨어요. 이제 저도 외로워요. 정선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됩시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별이가 우리 둘을 안았어요.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이야. 셋이서 안고 울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19년 전 기적이 시작된 그날처럼 다시 기적이 찾아왔어요. 셋이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은별이가 어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요, 네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은별이를 낳아준 친엄마, 세상을 떠난 강서진 씨, 그 사람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그 진실이 뭐였을까요? 한 달 후, 우리는 서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크지 않은 아담한 아파트. 세 사람이 살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이사하는 날, 짐을 풀고 있는데요. 은별이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거실에 걸자.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온 사진이었거든요. 강서진, 강진호, 정선, 그리고 은별. 은별이를 낳아준 엄마. 19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여자. 강서진 씨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가족 사진이야. 나를 낳아준 엄마. 그리고 나를 키워준 엄마.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둘 다 내 엄마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요, 은별이 친엄마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상처가 될까봐, 힘들까봐. 그런데 은별이는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지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나를 눈 속에서 발견한 거, 젖도 안 나오는데 밤새 안고 있었던 거,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나만 돌본 거. 은별아, 다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은별이가 안겼습니다. 고마워, 엄마. 19년 전에 나를 발견해줘서, 나를 살려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저도 안았습니다. 꽉, 엄마가 더 고마워. 왜? 엄마 인생에 와줘서. 은별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진호 씨가 다가왔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회장님, 제 손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야말로요. 은별이를 잘 키워주셔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진호 씨가 물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죠? 저도 은별이도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셋이서 사진을 봤습니다. 서진 씨가 웃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가 피아노를 쳤어요. 우리를 위한 연주. 쇼팽의 녹턴. 12년 전, 처음 콩쿠르에서 쳤던 그 곡. 아름다웠습니다. 12년 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 연주. 한음 한음에 은별이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19년 전 눈 속에 버려진 아기. 그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은별이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사랑해, 엄마. 할아버지. 우리도 사랑해. 진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 19년 전 그날의 눈.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 눈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그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줬으니까요. 늦은 봄. 하지만 그 어떤 봄보다 따뜻했던 봄. 그리고 이제 그 봄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서로를 사랑하는 한, 영원히 봄일 거예요.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뭐 먹고 싶어? 글쎄, 내가 해줄까? 아니, 엄마가 해줄게. 은별이 좋아하는 잡채.
진호 씨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잡채 좋아합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게 행복이었어요. 이게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사진을 봤어요. 바닷가에서 찍은 은별이와의 사진. 7년 전 여름. 은별이가 떠나기 직전 여름. 그때는 이별이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이별이 있었기에 오늘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는 걸. 떨어져 있던 12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난다는 걸. 중얼거렸습니다. 은별아, 잘 자. 옆방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엄마도 잘 자. 환청이 아니었어요. 은별이가 정말 옆방에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은별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19년 전 그날의 꿈. 눈 내리는 산, 하얀 보자기에 쌓인 아기. 하지만 이번에는요, 무섭지 않았어요. 아기가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진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제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은별이가 이미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선율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냐하면요, 그 곡이 강서진 씨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거든요. 은별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곡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드뷔시의 달빛. 강서진 씨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곡. 어떻게 알았냐고요? 19년 전 진호 씨가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서진이가 이 곡 좋아했어요. 피아노는 못 쳤지만 항상 듣곤 했죠. 은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이 곡 틀어놓고.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은별이가 그 곡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좋아하던 곡을. 은별아. 은별이가 돌아봤어요. 엄마. 일어났어? 그 곡 어떻게 알아? 뭘? 드뷔시, 달빛. 은별이가 웃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언제? 미국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CD 줬어. 엄마가 좋아하던 음악이래. 내 엄마. 은별이가 피아노를 쳤어요. 조용히. 엄마 뱃속에서 들었대. 이 곡. 그래서 배운 거야.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은별이가요. 친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친엄마가 좋아하던 곡을 배워서 연주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듣고 있을 것 같아. 뭐? 하늘에서 내 연주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잘 컸다고. 진호 씨가 나왔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좋아하겠다.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셋이서 앉았습니다. 은별이가 계속 연주했어요. 아침 햇살이 피아노를 비췄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어요. 모든 게 빛나 보였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범한 아침이 제 인생 전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19년 전, 그 눈 내리던 새벽, 남편 산소에 가지 않았다면, 은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행복도 없었겠죠. 모든 게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날 제가 구한 건, 은별이가 아니라, 은별이가 저를 구한 거라는 것. 외롭고 쓸쓸하게 살던 저를 은별이가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 늦은 봄을 가져다 준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선율.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끝이 없을 것 같은 선율.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그런데요, 은별이가 그날 저녁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고백할 게 있어. 뭐? 사실 미국에서 돌아온 진짜 이유. 은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한테 못 말한 게 있어. 그 고백이 뭐였을까요? 은별이가 왜 갑자기 돌아왔을까요? 그런데요, 며칠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자꾸 기침이 나고 몸이 좀 이상했거든요. 검사 결과를 봤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보호자분 함께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선 씨, 보호자분 함께 오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요즘 기침이 좀 심하고 밥맛도 없고 몸이 자꾸 피곤해서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이 CT를 찍자고 했어요.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선생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선 씨,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직감했습니다. 폐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폐암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뭐라고요? 폐암 사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폐암, 사기, 전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6개월, 길어야 1년. 시한부, 제가 시한부래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왜 하늘은 이렇게 맑은 걸까요? 제 인생은 무너지고 있는데 은별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이제 막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는 건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주룩주룩. 은별아, 엄마 미안해. 이제 막 돌아왔는데, 엄마가 먼저 떠나게 됐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별이가 반겼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왜? 무슨 일 있어? 웃었습니다. 억지로. 아니, 그냥 산책 좀 했어. 아, 그래. 배고프지? 내가 저녁할게. 그래. 말할 수 없었어요. 차마, 은별이한테 제가 암이라고, 시한부라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19년 전, 눈 속에서 은별이를 발견했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남편도 잃고, 혼자 살아서 뭐 하나 싶었죠. 그런데 은별이가 제 인생에 왔어요. 그 아이 덕분에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충분히 살았어. 은별이도 다 컸고, 이제 됐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요,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은별이랑 더 있고 싶어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은별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손주도 안아보고 싶고, 은별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왜 하필 지금인가요?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왜 하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별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진호 씨한테도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꾸 기침이 나고, 밥도 못 먹고, 살이 빠지니까요. 은별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뭐가? 밥도 안 먹고, 자꾸 기침하고,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은별이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 눈을 보니까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은별아, 응,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앉아봐.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별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래. 은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폐암 사기야. 전이도 됐대.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래. 은별이가 떨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지? 엄마,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은별아. 안 돼. 엄마가 미안해. 안 돼. 은별이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어요. 왜 하필 엄마야? 나 이제 막 돌아왔는데, 엄마랑 오래오래 살려고 왔는데, 왜? 은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은별이를 꽉 안았어요. 울지 마, 은별아. 엄마가 미안해. 싫어, 엄마 없으면 싫어. 나 어떡해,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진호 씨도 알게 됐습니다. 진호 씨도 울었어요. 평생 강한 척하던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정선 씨 왜 이제야 말해요? 죄송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같이 아파해야지. 셋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날 밤, 은별이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잘래. 그래. 은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19년 전처럼, 작은 아기처럼. 엄마, 응, 나 무서워. 엄마 없는 세상, 생각하기 싫어. 저도 무서웠어요. 은별이 두고 떠나는 거 너무 무서웠습니다. 은별아, 응, 엄마 약속할게. 뭘?
남은 시간 열심히 살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은별이랑 같이. 그러니까 울지 마.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약속할게. 뭘? 엄마 힘들 때 내가 다 도와줄게. 어디 아프면 바로 말해. 나 이제 안 떠나니까.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저희의 남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아니,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 그런데요, 며칠 후, 은별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임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별이가 임신이래요. 아기를 가졌대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은별이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은별아, 엄마, 임신이래. 응. 은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왜 울어? 기뻐서. 그런데 슬퍼서. 저도 알았어요. 은별이 마음을. 기쁜 일인데 슬픈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시한부니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걸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은별아. 응. 남자친구한테 말해야지. 응준혁이한테 말해야지. 은별이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김준혁이라는 청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한국에 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은별이와 결혼하겠습니다. 아이도 책임지겠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좋은 청년이었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별이 부탁해요. 네, 어머니. 그리고, 네, 나중에 엄마가 없어도, 어머니, 은별이 잘 부탁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없어도 은별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 제가 볼 수 있을 때 서둘러서 올렸어요. 은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배가 조금 나왔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 시집을 가는구나. 살아서 이 장면을 보는구나. 감사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몸은 점점 나빠졌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살이 빠지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은별이 아기를, 제 손주를 꼭 안아보고 싶었어요. 항암 치료는 안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항암을 해도 몇 달 더 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항암을 하면 많이 힘드세요.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편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은별이랑, 가족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서 은별이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저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은별이 배를 만지며 아기한테 말했어요. 안녕, 아가야. 외할머니야. 빨리 나와. 보고 싶어. 은별이가 울었어요. 엄마 아기 꼭 봐야 해. 그래, 볼 거야. 약속해. 응, 약속할게. 저는 버텼습니다.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아기를 보려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은별이가 진통이 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저도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어요. 제발 아기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를 봤어요. 작고 빨갛고 예쁜 아기. 은별이를 닮았더라고요. 안아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벼웠어요. 따뜻했어요. 19년 전 은별이를 처음 안았을 때처럼 안녕 아가야. 아기가 눈을 떴어요. 초롱초롱한 눈. 저를 봤습니다. 외할머니야. 예쁘다 우리 아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름은요? 은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이요. 친할머니 이름. 나를 낳아준 엄마 이름. 서진이. 강서진. 은별이 친엄마 이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쁜 이름이다. 엄마 마음에 들어? 응 서진이 예쁜 서진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제 됐다. 은별이 결혼도 받고 손주도 안아봤고 이제 정말 됐다. 진호 씨도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증손녀를 안으며 우셨습니다. 서진아 증조할아버지야. 예쁘다 우리 서진이.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진호 씨, 저, 은별이, 준혁이, 그리고 서진이. 사대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서진이를 안고 모두가 웃고 그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이가 태어나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 때가 됐구나. 직감했습니다. 은별이를 불렀어요. 은별아, 은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어디 아파? 엄마. 은별이 손을 잡았어요. 은별아.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지 마. 말하지 마. 은별이가 울었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19년 전 엄마가 너를 발견했을 때 엄마는 죽고 싶었어.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살 이유가 없었어. 은별이가 흐느꼈습니다. 근데 내가 왔어. 눈 속에서 작은 아기가. 그 아기가 엄마를 살렸어. 엄마, 고마워, 은별아. 내 덕분에 19년을 행복하게 살았어. 충분해. 정말 충분해. 은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가지 마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미소 지었습니다. 살 수 있어.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이제 서진이가 있잖아. 서진이한테 엄마처럼 해줘. 사랑 많이 주고, 꼭 안아주고, 엄마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해. 응, 약속할게. 착한 내 딸. 진호 씨가 들어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선 씨, 회장님, 고마웠어요. 정말, 저야말로요. 우리 은별이 잘 부탁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분홍빛 아침 노을. 아름다웠습니다. 은별아.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많이 사랑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은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엄마, 엄마. 안 돼. 엄마. 괜찮아, 은별아. 엄마 안 아파. 이제 안 아파. 눈앞이 밝아졌어요. 하얀 빛, 따뜻한 빛.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젊은 모습 그대로 웃고 있었어요.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 강서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이제 제가 모실게요. 웃었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은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지 마, 은별아. 엄마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저는 떠났습니다. 2025년 봄. 늦은 봄에 왔다가 봄에 떠났어요. 제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은별이가 피아노를 쳤어요. 쇼팽의 녹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율이 하늘까지 닿았을 거예요. 저는요, 후회 없이 떠났습니다. 19년 전 은별이를 만났고 19년을 행복하게 살았고 은별이 결혼도 보고 손주 얼굴도 봤으니까요. 그게 기적이에요. 늦은 봄날의 기적. 은별이가 남긴 말이 있어요. 제 장례식에서 엄마는요, 19년 전 나를 살렸지만 사실은 엄마가 나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서로에게 봄이 되어준 거예요. 저와 은별이는 서로에게 봄이었어요. 그리고 그 봄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자라고 있거든요. 은별이 품에서 사랑받으면서 제가 은별이한테 준 사랑이 은별이를 통해 서진이한테 가고 서진이는 또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사랑은 이어져요. 봄은 계속되어 늦은 봄날의 기적.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외롭거나 힘드신 분 계신가요? 살 이유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늦은 봄이 찾아올 거예요. 저처럼요. 예상치 못한 기적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봄은 반드시 와요. 늦어도요, 꼭 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